나스닥 13배 수익, 이 숫자가 그저 달콤하게만 보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그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 소중한 자산이 반토막 나는 끔찍한 공포를 무려 3번이나 견뎌야 했습니다. 피가 마르는 이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받아들 수 있었던 충격적인 성적표,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부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산증식연구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가정법을 씁니다. 만약 그때 강남 아파트를 샀더라면, 만약 그때 삼성전자를 샀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하고 말이죠. 많은 분이 막연하게 부동산이 최고라거나 주식이 대박이라고 짐작만 하십니다. 술자리 안주거리로 삼는 그 막연한 상상을 오늘 저희 자산증식연구소가 아주 잔인할 만큼 정확한 숫자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25년 전인 2001년으로 되돌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수준에 딱 1억 원이 쥐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돈을 금, 주식, 부동산이라는 세 개의 타임캡슐에 넣었을 때 2026년 현재 여러분의 계좌에는 얼마가 찍혀 있을까요? 이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과거 여행이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25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총 8개의 챕터를 통해 단기, 중기, 장기의 승자를 가리고 수익률의 함정을 파헤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자본주의의 거친 파도 속에서 절대 가라앉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얻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산증식연구소의 데이터 저장소를 개방합니다. 챕터 1. 최근 5년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리던 시간. 먼저 가장 가까운 과거인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5년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투자 역사상 유동성이 폭발하고 뒤이어 전쟁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덮쳤던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기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현금 1억 원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구매력은 처참하게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이때 빛을 발한 것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1g당 6만원대였던 금 가격은 현재의 14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약 30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 메인 러시가 이어지면서 금은 자산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똑똑히 해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부동산이 고금리 공포에 떨 때 금을 보유한 투자자는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나스닥과 S&P 500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2022년의 하락장을 견뎌낸 후 AI 혁명이 주도하는 기술주 중심의 폭발적 성장이 이어지며 약 100에서 15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기에 충분했죠. 부동산은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고금리 여파로 인해 상승세가 꺾이며 30에서 50% 내외의 완만한 상승에 그쳤습니다. 소위 영끌족이라 불리던 무리한 대출자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최근 5년의 성적표를 보면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금이 압도적인 수비력과 수익률을 동시에 보여준 안전자산의 반격기였습니다. 현금을 쥐고 눈치만 보던 사람들만 가난해진 시기였죠. 이 지표 하나로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금을 왜 담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99%의 투자자가 안심하다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금이 최근 5년 1등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1등일까요?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 10년이라는 시간으로 확장하면 순위표는 아주 충격적으로 뒤바뀝니다. 금만 믿고 있다가는 자산 증식의 속도전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공개할 10년의 기록을 보시면 진짜 부의 추월 차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소름 돋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챕터 2. 10년의 전쟁, 기술과 입지의 대결. 시계 태엽을 조금 더 감아 10년 전인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던 시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1억 원을 던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량주 장기 투자의 힘을 목격하게 됩니다. 미국의 애플은 10년 동안 약 7배에서 8배, 한국의 삼성전자는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약 3배 이상 올랐습니다. 2016년에 애플 주식을 사서 묻어둔 사람은 1억 원을 7억 원 이상으로 불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스닥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더라도 300에서 500%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5년 단기전에서는 금에 밀리는 듯했지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업은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했고 그 과실은 주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불패신화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2012년은 서울 부동산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핵심지의 아파트들은 이후 10년간 2배에서 3배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주식보다 낮아 보입니까? 천만에요. 여기에는 아직 계산되지 않은 무서운 무기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상세히 다루겠지만 단순 매매가 상승률만 따져도 부동산은 주식 못지않은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5년 단기 전의 승자였던 금은 10년 시계열로 보면 약 200% 상승에 그쳤습니다. 물론 훌륭한 성과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역할로는 손색이 없죠. 하지만 자산을 증식시킨다는 관점에서는 폭발적인 기술 성장을 이뤄낸 주식시장과 입지 가치가 재평가된 부동산 시장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0년의 승자는 명백히 혁신기업과 핵심지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역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야 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리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긴 호흡, 즉 25년이라는 시간의 마법을 부렸을 때도 이 순위가 유지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001년부터 2026년까지 25년의 데이터를 돌려본 결과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부동산 불패와 주식 대박의 신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자산이 수익률 1위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25년 전 강남 아파트를 샀던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반전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챕터 3. 25년의 진실, 인생을 바꾼 결정적 수익률. 이제 우리는 밀레니엄의 시작 2001년으로 돌아갑니다.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워지기 전 닷컴 버블의 붕괴로 시장이 어수선했던 그 시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1억 원을 과감하게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배당과 임대 수익을 제외한 순수 자산 가격의 변화만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2001년 1500포인트 수준이었던 나스닥 지수는 2026년 2만 포인트를 넘나들며 약 1300%, 즉 13배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1억 원은 13억 원이 되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강남의 은마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1년 당시 2억 원 초중반대였던 시세는 현재 3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약 1500%, 15배의 상승입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물론 당시 전세를 끼고 샀어야 했겠지만 자산 가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15억 원의 가치 상승을 누린 셈입니다. 역시 부동산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떨까요? 2001년 당시 금 한 돈, 즉 3.75g의 가격은 약 4만원대 1g당 1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1g당 24만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수익률은 무려 2100%, 즉 21배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가 최고인 줄 알았고 미국 주식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수익률 숫자만 놓고 보면 가장 조용하고 지루해 보이던 금이 1억 원을 21억 원으로 만들며 활등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런 기업 활동도 하지 않고 월세도 나오지 않는 그 두른 돌덩어리가 지난 25년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는 사실. 이것은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처참하게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본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와, 그럼 다 필요 없고 금만 사서 묻어두면 되는 거네. 금이 최고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 지금 영상 끄고 금 사러 가신다면 여러분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 수익률 비교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 표면적 수익률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으로 어떻게 수십 배 더 큰 자산을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의 1억을 50억으로 뻥튀기 해줄 그 마법의 논리를 공개합니다. 챕터 4. 고수의 통찰. 1. 레버리지라는 마법의 지렛대. 앞서 본 챕터에서 금이 21배 오를 때 부동산은 15배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금의 승리 같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금을 산 사람이 아니라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레버리지, 즉 타인의 자본을 끌어다 쓰는 힘의 차이 때문입니다. 금과 주식은 기본적으로 내 생돈, 즉 현금 100%로 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용융자가 있지만 장기 투자에서 빚을 내 주식을 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독특한 무이자, 레버리지가 있고 은행 대출 시스템이 주택담보에 아주 관대합니다. 2001년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봅시다. 내 수중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금은 딱 1억 원어치만 살 수 있습니다. 금값이 21배 올라서 21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 투자자의 최종 자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내 돈 1억 원에 전세금이나 대출을 끼면 당시 시세로 3억 원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자본은 1억 원 들어갔지만 내가 굴리는 자산의 덩어리는 5억 원이었던 것이죠. 자, 시간이 흘러 집값이 15배 올랐다고 칩시다. 5억 원짜리 집이 15배가 되면 75억 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2001년 가격 대비 15배인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되었다고 보수적으로 잡아봅시다. 내 원금 1억 원은 40억 원이라는 거대의 자산으로 변했습니다. 금으로 번 21억 원과 부동산으로 만든 40억 원. 대임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익률의 착시입니다. 금은 1억 원이 일을 했지만 부동산은 5억 원이 일을 해서 15배의 과실을 따먹은 겁니다. 내 돈 1억으로 5억 원의 자산을 통제하는 힘.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부동산을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하락장에서는 내 숨통을 끊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도 쓸 수 없고 금처럼 안전하지도 않은데 왜 사람들은 주식에 열광할까요? 주식에는 레버리지보다 더 무섭고 금보다 더 강력한 제3의 무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활용했다면 주식 수익률은 금과 부동산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챕터 5 고수의 통찰, 현금 흐름의 재투자. 우리가 앞서 본 수익률 비교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산이 낳는 새끼들입니다. 금은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새끼를 치지 않습니다. 금고 속에 100년을 넣어둬도 금 1g은 1g일 뿐 1.1g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은 다릅니다. 주식은 배당금을 주고 부동산은 월세를 줍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역사적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 배당금을 생활비로 써버리지 않고 다시 그 주식을 사는데 재투자했다고 가정하면 그래프의 기울기는 수직으로 솟구칩니다. S&P 500 지수를 예로 들어봅시다. 단순히 지수 상승만 보면 25년간 10배 남짓 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 분기 나오는 배당금을 다시 주식 수량을 늘리는 데 사용했다면 이를 배당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총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액면 분할과 배당 재투자를 고려하면 25년 전의 투자는 단순한 10배, 20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의 가치로 돌아옵니다. 부동산 역시 월세 수익을 재투자하여 또 다른 자산을 매입했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즉 급을 시세 차익이라는 엔진 하나만 달고 달리지만 주식과 부동산은 시세 차익과 현금 흐름이라는 쌍발 엔진을 달고 달리는 비행기인 셈입니다. 25년이라는 긴 활주로를 달릴 때 엔진 하나와 두 개의 차이는 도착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주식과 부동산이 무조건 정답 같습니다. 하지만 자산증식연구소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주식의 재투자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지만 현실에서 주식으로 25년간 돈을 번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간통으로 만들었던 그 심리적 감정을 파헤칩니다. 챕터 6 변동성 낙원에서 지옥을 맛보다. 나스닥 13배 25년간의 아름다운 우상향. 우리는 결과를 알고 차트를 보기에 그냥 묻어두면 됐네 하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1분 1초 견뎌내야 했던 투자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난 25년 동안 주식시장은 반토막, 즉 마이너스 50% 이상의 대폭락을 3번이나 겪었습니다.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의 인플레이션 쇼크까지 여러분이 1억 원을 넣었는데 어느 날 계좌를 여러 원이 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 뉴스에서는 자본주의는 끝났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다 라고 떠들어댑니다. 친구는 주식으로 낭했다며 울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공포 속에서 나는 25년 뒤를 보고 있어라며 평온할 수 있을까요? 90%의 투자자는 여기서 손절하고 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회복해서 전 고점을 뚫을 때쯤 그때 팔지 말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이후 수도권 부동산이 5년 넘게 침체기를 겪을 때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경매로 집을 넘겨야 했습니다. 결국 13배, 15배, 21배라는 수익률은 그 끔찍한 공포의 터널에 보유라는 무기로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전리품입니다. 변동성은 수업료입니다. 그 변동성을 견딜 멘탈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자산도 여러분에게는 독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주식의 성장성, 부동산의 레버리지, 금의 방어력, 이 모든 것의 장점만을 취할 수는 없을까요? 자산증식연구소가 분석한 지난 수십 년의 데이터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황금 배합을 다음 챕터에서 공개합니다.
챕터 7. 자산증식연구소의 제안, 승리하는 포트폴리오. 우리는 이제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금은 화폐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통해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최고의 창입니다. 주식은 혁신의 과실을 공유하며 현금 흐름을 만드는 최고의 엔진입니다.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승자는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산증식연구소가 제안하는 2026년형 포트폴리오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시드머니가 작다면 주식에 집중하십시오. 적립식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매입 단가 하락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둘째,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부동산으로 자산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감당 가능한 수준의 레버리지는 자본주의에서 사다리를 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거주 한 채는 투자가 아니라 필수 생존 수단입니다. 셋째, 자산이 커졌다면 반드시 금을 편입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전체 포트폴리오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떨어질 때 금이 올라주면서 여러분에게 심리적 안정과 재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들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우상향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할지,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투자를 시작하려는 순간 여러분의 수익을 갉아먹는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투자 수익의 절반을 가져갈 수도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그 실체와 대응법을 짧게 짚어드립니다. 챕터 8. 마지막 관문, 세금이라는 이름의 파트너.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라는 3중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10억 원이라도 세금으로 5억 원을 낸다면 실속은 반토막입니다. 미국 주식은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은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와 수수료가 붙고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산가는 세후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계좌인 ISA나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주식 세금을 연식시키고 부동산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전략이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철저히 활용해야 합니다. 금은 KRX 금시장을 이용해 비과세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절세의 길이 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25년 뒤 웃으려면 단순히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전략까지 지금 세워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금, 주식, 부동산의 과거 성적표와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세금까지.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실행뿐입니다. 클로징. 당신의 25년은 어떤 그릇에 담기겠습니까? 오늘 보여드린 성적표의 핵심은 무엇이 1등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금이 21배로 1등을 했든 부동산이 레버리지로 실질 수익 1등을 했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자산이든 10년, 20년 이상 우직하게 보유하면 반드시 현금이라는 쓰레기를 압도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긴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1억을 10억으로 50억으로 만든 사람들은 매일 스마트폰으로 시세를 확인하며 일이 엘비하던 단타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금, 주식, 부동산이라는 튼튼한 그릇에 자신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를 담아 묵묵히 시간을 견뎌낸 농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매수한 금 1g, 주식 1주, 부동산 공부를 위해 내디딘 그 한 걸음이 25년 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꾸 초라해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마법의 가루가 뿌려지는 순간 그것은 거대한 숲이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20년 뒤를 보고 무엇을 모으겠다. 여러분의 그 선언이 훗날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산증식 연구소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시간의 흐름 속에 거대한 산맥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자산증식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